뉴스룸을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오늘과 내일은 광주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는 꼭 40년 전 오늘처럼 맑았고 조금 덥다 싶을 땐 간간히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리 잡은 곳은 옛 전남도청이 바로 가까이에서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건물입니다. 또 길 하나를 놓고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일빌딩 245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상무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내일 5.18 기념식은 JTBC 스튜디오 바로 뒤편에 있는 민주광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지금 옛 전남도청 바로 앞에 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태극기가 걸려있는 건물이 바로 옛 전남도청 건물입니다. 이 40년 전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령을 확대하자 계엄령 해체를 외치면서 광주 시민들이 바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인데요. 이 분수대가 이 뒤쪽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이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요, 시민 2만여 명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40년 전 5월에 광주가 시작된 이곳에서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네, 그동안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던 기념식이 올해 처음으로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당시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친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로서 바로 이곳에서 올해 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는데요. 올해 주제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입니다. 바로 오랜 기간 재창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임해를 위한 행진곡 가사에서 따온 건데요. 기념식은 이 노래를 모두 함께 부르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말을 맞아 시민들은 광주 곳곳의 기념 공간을 둘러보면서 5.18 추모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왜 아직도 이렇게 광주에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싶고 아이들이 생생하게 좀 역사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맞고 하는 목격은 많이 했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새삼스럽게 다시 떠오르고 그러네요. 네, 이곳 JTBC 스튜디오 그리고 박 기자가 있는 옛 전남도청 주변은 사실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잠시 좀 옮겨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타는 흔적입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이 하얀 건물, 이 바로 전일 빌딩인데요. 전일 빌딩 외벽에 245라고 적혀있는 숫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245라는 숫자는 이 건물에서 발견된 총탄 개수입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총탄은 25개가 더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국과수가 헬기가 총탄을 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지 또한 헬기 사격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내일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참석자 모두 발열 검사를 합니다. 37.5도가 넘을 경우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행사장 내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리에 앉을 예정이고요.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선별 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40년 전 그날은 여전히 공포였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5.18 민주항쟁 제40주년 추모제를 거행하겠습니다. 40년 세월의 아픔을 간직한 유족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가족과 함께 추모제를 찾은 시민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는 전통 제례로 엄수됐습니다. 당시 남편을 잃은 한 유족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완전히 구타당하고 머리가 깨지고 군홧발로 막 짓밟아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조대병원으로 나 가슴 아파.
폭도 간첩. 그게 난 너무 한이 맺히고 지금도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전두환이를 죽이고 싶어요, 지금. 유족들은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5.18과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아직 다 못 푼 진실들입니다. 온전한 5.18 진상규명만이 5월 영령들과 유족들의 깊은 한을 풀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강한 힘을 갖습니다. 40주년 추모제지만 5.18 유족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겪으며 희생된 227명의 이름을 227m의 천에 한 명 한 명 써내려가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이름들이란 의미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맨발에 흰 한복을 입은 화가가 일필휘지로 검은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227m 길이의 흰 천 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 피운 5월 정신이란 문구가 선명합니다.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서 희생된 227명의 사람들입니다. 망월동 묘역에 묻힌 152명뿐 아니라 무명 열사와 행방불명자, 광주 외 희생자도 포함됐는데 5.18 기념재단이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화가 본인도 80년 5월 광주를 경험했습니다. 군인들이 애워싼 광주를 빠져나와서 고향인 전남 영광까지 걷고 또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인자 전두환은 지금도 시내 골프장에서 할부하고 있는 것들이 4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해결 못한 것들은 우리 시대의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어린이와 시민들도 5.18 희생자의 이름을 쓰고 기억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사물놀이와 연극 등이 이어지며 다양한 방식으로 5월 정신을 기렸습니다. JTBC 류정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명령한 사람뿐 아니라 이후에 은폐와 왜곡을 한 공작의 실상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년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소식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들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광주에 큰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5.18 정신이 존중받지 못해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해서 유족들이 따로 기념 행사를 가지는 조금 이제 폄하된다 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분노스러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 진상 규명을 꼽았습니다. 발포에 대한 최종 책임,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이를 숨기기 위한 공작의 실상까지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또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5.18을 폄훼, 왜곡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3.1운동과 4.19 혁명까지만 담긴 헌법 전문에 5.18과 6월 항쟁의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에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 독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87년 5월에는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마지막 관람회를 가졌습니다.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남은 숙제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밝혀나갈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용주 조사 1과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최근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앞서 전해드렸지만 발포 명령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9번 조사가 있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네,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 어떤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발포 명령자는 지휘 체계와 발포에 관련된 책임자를 찾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까지의 조사가 별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요컨대 발포 체계와 지휘 명령자를 찾는 뚜렷하고 명백하면서 현존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두 가지 증거이거든요. 하나는 문서적 증거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진술적 증거가 되는 것인데 문서적 증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5.18 민주화운동이 끝나면서 거의 10몇 년 동안 가해자 정권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범법 사실을 남겨놓을 문서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 작업이 대단히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술적 증거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진술적 증거는 자기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찾는 게 대단히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은 이제까지의 어떤 게 진상조사 접근 방법을 이제까지 진상조사 접근 방법은 주로 그 하향식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포의 지휘 체계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층 책임자 중심의 조사였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조사는 상층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범법 사실을 밝히게 되면 사법 책임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상향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상향식은 뭐냐면은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서 실행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죠. 행위자들 명령을 수행한 죄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양심적인 고백을 얻어내서 명령의 지휘 체계와 책임자를 역추적해 나가는 작업. 저희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조사 대상을 어느 정도 좀 정해 놓으신 상황입니까? 정해놨는데 전술상 저희들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더 이상 질문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 찾는 것 그리고 또 안매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민간이 165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이건 공식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군지적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까지도 생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40년 지난 상태에서 대부분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사망자를 확정하고 그 사망의 경위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무수히 많은 행불자들이 있어요. 그 행불자의 위치, 안매장, 시신 유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인권유린의 실상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JTBC가 송선태 위원장님과 연결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사 필요성이 꼭 있다면 검찰과 특검 카드도 좀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질문이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도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본인은 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역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하죠. 실무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특별법에 의해서 검찰 조사와 특검도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 우리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아니고 조사 진실 규명하는 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단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 정말 진실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과의 공조가 아주 절실하게 요청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주어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법기관에게 저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거 자체가 이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법적인 권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자료를 우리 정부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40년 만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목록을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하면 미국이 기밀 해제를 해서 우리 정부에게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단축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남은 나라 일인데 그렇게 또 사실은 또 미국 정부가 기밀문서를 내놨을 때는 사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미국 정부하고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좀 계속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문서의 아주 극소수, 아주 일부분이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 내용 자체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기들 기밀 문서의 해제에 관련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번을 마중물 삼아서 미국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필요한 기밀 문서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개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예. 최용주 과장님은 좀 계셨다가 네.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시각 저녁 7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느새 이곳에는 조금씩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네, 40년 전 5월 17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시각 광주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15분쯤 뒤에 비상계엄 확대가 의결됐고 자정부터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면서 민주화 운동에 불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치열한 현장이었던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박소연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내일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고 당선인 전원이 광주에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는 이 40년 전 계엄군의 헬기 총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 등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1대 총선 당선인 177명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당선인 모두와 민주묘지를 찾는 건 민주당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출범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내일 광주를 택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든 보수 정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으로 광주를 찾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보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이 5.18 망언에 대한 5.18 망언과 관련해서 진심이 담긴 사과가 있을지 그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어제 직접 성명을 내고 사과와 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용주 조사 1과장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최용주 과장은 이 팩트시트를 발굴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야 발견이 됐는데 예. 발굴 작업에 직접 참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UCLA에 5.18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자료 수장고를 봤더니 사실 월요 모임 회원들이 광주 참상을 안 해서 백방을 노리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거기 갔더니 팩트시트라고 하는 이 유인물이 있더라고요. 예. 유인물이 있어가지고 광주 상황을 그대로 전한 내용인데 그게 월요 모임 회원명으로 되어 있고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가 수십 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죠. 예. 그 월요 모임에서 네. 작성을 했던 건데 네.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난해 발견된 이 사실 보고서도 그러면 조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외국인 낸 눈들로 예. 정치적인 편견이 없이 본 사람들이 작성한 것들을 가지고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시 광주의 참상과 광주가 폭동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짧게 좀 전해주시죠. 사상자 명단이 다 적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예.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상자 명단이 입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결국 뭐냐면 당시 선교사 집단들로 광주의 모종의 정보 채널, 특히 선교사들이 되겠죠. 예. 이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실히 알게 됐던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용주 조사 1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